한 3개월 동안 노숙을 한 곳이 송정동. 노숙을 하셨다고요? 3개월 동안 노숙을 했어요. 고귀한 생명을 죽여가면서 얻은 거는 연매출 5억. 우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제 영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아침에 엄청 크네요. 네, 살아있는 농어. 오. 우와. 아침에 오자마자 바로바로 이렇게 신선하게 잡아가지고 아침마다 잡아요 일부러. 능수능란하신데 몇 년 하셨어요? 한 17년 됐고 이거를 한 거는 한 14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나도 처음에는 시작할 때 살아있는 거를 못 찾겠더라고. 너무 무서워서 처음에는 막 손 덜덜덜 떨고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살아있는 거 내가 조금씩 되겠더라고. 근데 나는 생선 잡을 때 이 생선 눈을 못 보겠더라고. 지금도요? 지금은 보지 이제. 지금 보면서 서로 이제 얘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하는데 그때는 말씀을 되게 재밌게 잘 하시는데 네.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특별히 직업이 없었고 원래는 제가 89년도에 전라도 곡성에서 처음 올라온 게 송정동이에요. 시골에서 5,000원 갖고 올라와서 뭐 열차표 내고 나니까 돈이 수중에 하나도 없는 거야. 나중에 잠잘 곳이 없는 거야. 서울 올라가지고 내 일생에 처음으로 한 3개월 동안 노숙을 한 곳이 송정동. 노숙을 하셨다고요? 3개월 동안 노숙을 했어요. 자고 있는데 너무 추운 거야 혼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뭔가 좀 따뜻한 온기가 있어. 그래서 딱 보니까 누가 지나가더니 나한테 신문지를 덮어준 거야.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빨간 목걸이에 누가 또 덮어줘. 한 3개월 동안 거기에 동네도 소문이 난 거야. 내가 이제 19살 먹은 애가 어느 순간에 가면 막 앞에 뭐 컵라면도 있고 뭐 과자도 있고 내 집이 돼버린 거야. 동네 사람의 마음 때문에 거기를 못 떠나겠더라고. 3개월 있었어 거기를. 근데 어떻게 뭐 잘 데도 없지, 지인도 없지, 돈도 없지. 근데 내가 그래도 지금도 뭐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면 노숙인들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를 하는 게 나도 충분히 이해가 돼. 나도 왜 그렇게 해봤으니까. 실하네요. 싫어하지? 살이 통통하지? 연어도 다른 사람들은 미리미리 다 잡아놓거든. 그렇게 하면은 연어의 신선함이 없어져. 먼저 보기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이거를 벌써 10년, 14년 가까이 이제 연어를 잡았으니까 아마 지금 잡은 연어만 해도 몇만 마리 되지 않았을까. 그럼 연어랑 대화를 가장 많이 하신 거예요? 연어하고 가장 친한 것 같아. 그 다음에 광어, 농어, 도미 이런 식으로. 최고 매출은 얼마나 찍으셨어요? 연매출 5억까지 벌었던 것 같아요. 고귀한 생명을 죽여가면서 얻은 거는 연매출 5억. 요즘은 이제 조금 코로나 이런 거 때문에 이제 좀 5억은 아니지만은 남못지 않게 지금 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벌기까지도 과정들이 쉬웠던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제 친구가 중국집 하는데 그걸 인수해서 한번 해보지 않겠니 해가지고 집 그 보증금을 싹 빼가지고 하렸는데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그때 큰애가 이제 갓 100일이었는데 그때 내가 인생의 가장 절망이랄까? 내가 노숙했던 그 3개월보다도 더 힘들었던 때가 그때였어. 기사 보면은 가족들이 자살했다. 뭐 연탄 피워놓고 죽었다. 그런 기사 보면서 나도 뭐 저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자살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그랬어. 자기야, 우리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그냥 여기서 그냥 셋이 죽자. 걔들은 막 사채업자 와가지고 돈 달라고 막 앞에 대기하고 문 앞에 있지. 그렇게 사니까 이건 사는 게 아니다. 그냥 죽자. 바닥까지 가니까 와이프랑 그랬지. 야, 그러면은 자살의 반대가 뭐야? 살자. 자살의 반대가 살자잖아. 반대로 한번 살아보자 해가지고 와이프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지. 와이프 친구한테 부탁을 하니까 와이프 그 친구가 3천만 원 대출을 자기 이름으로 신청을 해서 우리 빌려준 거야. 나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중국집을 또 차려버린 거야. 내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한 거지. 근데 그 다음날부터 초대박은 아니지만 대박이 난 거야. 1년 만에 와이프한테 빌린 돈 3천만 원 다 갚고 또 친구한테 빌린 거 다 갚고. 그래서 내가 직접 배달하고. 근데 주방장이 아니셨어요? 주방장은 따로 쓰고. 지금까지 주방장인 줄 알고 있었는데 주방장은 아니고 워낙 둘이 참치를 좋아하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3개월 동안 화곡동으로 배우러 다닌 거야. 잘하신다는 분한테 강성료를 주고 그때 당시에 제가 1,500 줬습니다. 내가 그걸 다 마스터를 하고 내가 이제 한 3명 정도한테 기술을 전수했어요. 각각 1,000만 원씩 받아서 또 그러면은 이득 보셨네요? 1,500 이득 받겠지. 중요한 거는 이제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직접 잡아보고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해. 많이 해봐야 돼. 우리 집에 스시마루에서 가장 유명한 게 연어거든. 연어를 처음 먹어본 사람 이게 접할 때가 중요하거든. 잘못 먹으면 비린내 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기억 때문에 연어를 안 먹는 사람들이 그런 기억 때문에 안 먹거든. 처음 느껴봐요. 칼질을 하는 사장님의 모습이 섹시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보통 멋있구나, 경이롭구나 이래야 되는데 섹시하다. 나쁘지 않은데?
두 분 아침부터 오셨는데 제가 뭐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진짜 우리 스시마루 초밥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먹어보시고 평가를 한번 해주면 어떨까? 저희 혀 냉정한데. 그 혀를 한번 나도 만족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와 정말 두툼하네요. 와. 나는 하나를 주더라도 이렇게 두툼하게 줘야 돼요. 왜냐면은 초밥집 많이 다녀봤는데 네. 갈 때마다 실망하고 나오는 게 돈은 돈대로 지불하는데 나올 때마다 배가 고픈 거야. 먹는 게 없는 거야. 나는 이렇게 주지 말자, 반대로 하자. 그래서 그 뒤로부터 뭐 생선도 두껍게 길게, 연어도 이렇게 두툼하고. 사장님께서는 재료를 아끼질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나의 철칙이에요. 왜냐면 내가 재료를 아끼고 원가를 생각하게 되면은 그거는 장사를 할 수 없다라는 나의 철칙이야. 그냥 이왕 주는 거 고급으로 주자. 거의 호텔급으로 줘버리자. 처음에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해. 고객층을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해. 차라리 싸게 가냐, 중간대로 가냐, 고급대로 가냐. 그걸 정해놓고 장사를 해야지. 이거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맛은 개판이고 누가 가서 먹냐고. 가족 친지 아들도 가서 안 먹어. 근데 저희 연어 언제 줘요? 아 지금 이제 말 시키지 말라고 지금. 아니, 너무 싸게 파시는 것 같아요. 연어초밥 우리가 지금 홀에서 18,000원, 그다음 이건 뱃살은 23,000원인데 이 정도면 지금 거의 일반인 가면은 한 2개 분량 나와요. 와. 이게 두 판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저희 보고 두 판 23,000원 내라는 거예요? 아니지 23,000원이니까 46,000원인데 23,000원이니까. 초밥 매니아인데 일본에서 먹은 초밥보다 맛있어요. 어느 날에 한 명의 손님이 4일 연장 오는 거야. 난 한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일본 사람인 거야. 자기가 본토에서 먹었던 초밥보다 더 맛있다고 그러는 거야. 나는 그때가 가장 행복하셨나요? 나는 이제 그때 자부심 느껴서 이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니까 이렇게 매출도 올라오고 이만큼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형님 여기 보니까 모범 구민이라고 표창장도 있고 감사패도 있고 아유, 된 건가요? 내가 지금 한 23년 동안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좀 봉사활동 좀 하고 있는데 지역에 이제 어르신들 뭐 독거 어르신들이나 또 이제 홀몸 어르신들 그다음에 이제 네. 또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어르신들 10분 초대해서 우리 매장에서 초밥도 드리고 뭐 감자탕, 삼계탕, 뭐 겨울 되면은 뭐 김치도 나눠드리고 쌀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한 달에 한 번씩.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바다가 네,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내 생활이 너무 힘들었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노숙 생활하면서 그런 아픔도 겪었고 어렸을 적도 너무 아픔 이런 너무 많은 아픔을 겪고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모님이세요? 좀 사장님께 들어보니까 네. 너무 힘들고 막 쥐가 나오는 집에서도 생활했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너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세요? 사장님 사랑하세요? 갑자기 어떤 거 보시고 결혼하신 거예요? 성실하고 첫인상이 너무 깔끔해 그랬거든요. 첫인상이 깔끔했어요? 네. 기억이 나시죠? 파란 반팔티 저런 티를 입었는데 손이 너무 깔끔한 거예요. 이게 깔끔한 패션이에요? 스시를 창업하시는 분들이 배우러 온다면은 가르쳐줄 의향 있으세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재능 기부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절실히 나는 정말 살아갈 길이 없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 나는 진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절실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재능 기부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어려울 때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신 그 와이프분께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표현을 못해요. 마음속으로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가끔 그런 생각돼. 내가 만약에 갑자기 아내를 잃었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끔찍한 거야. 왜? 나를 옆에서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나 하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할 때마다 미안해. 잘해주지 못한 게. 또 관절이 안 좋다, 허리가 아프다 이럴 때마다 내가 그거를 표현을 해주고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와이프는 또 그게 서운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 들을 때마다 저기 마음이 좀 아파. 와이프한테 영상 편지를 써달라 했는데 저희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를 믿고 이렇게 계속해서 거의 10몇 년 동안 함께 일을 해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아프지 말고 지금처럼 즐겁고 재밌게 함께 일했으면 좋겠고 건강이 우선이니까 항상 건강하게 지금처럼 행복하고 즐겁게 아이들 키우면서 오선도선 앞으로 좀 오래오래 같이 장사하고 뭐 마지막 가는 날까지 정말 함께 즐겁게 이렇게 좀 인생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눈가가 좀 촉촉하신데 약간 지금 눈물이 괜찮으세요? 살짝 나려고 했는데 그냥 사장님 오늘
촬영 잘했고요. 어. 저희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야 근데 예. 빠진 거 있지. 아까 너희 내가 초밥 돈을 계산한 거야. 야 씨 계산한 거야. 씨.